생강루트 수학 아카데미의 원장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 2학기 설명회는 새로운 분들이 오실 거라고 예상해가지고 했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또 뵀던 분들이 오신 경우가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도 저는 새로운 얘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목이 원래 거의 잠기질 않아요. 근데 어제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집에서 딱 그 문을 열고 잤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가 숲이거든요. 그 새소리가 들려가지고 가족이 다 같이 못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목이 잠겼는데 말하다 보면 좀 이렇게 괜찮아지는 타입이어서 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좀 거창하죠. 뭐 새로운 장르를 만들겠다고 막 무슨 그죠?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게 저는 이제 수학 교육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별로 이렇게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게 이게 제가 부모님들의 생각을 막 바꿔나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다 보면 제 의견에 공감하시고 이미 찾고 계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막 말을 잘해서 뭐 저한테 설득당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미 약간 한국 수학 교육에 약간 뭐랄까요? 약간 위화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좀 있었다. 좀 그런 분들을 위한 대안을 좀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젠다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간결하게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간결하게 한다고 했지만 자기소개는 또 해야 되는데 저는 서울대학교를 재료공학을 전공했고요. 도쿄대학교에서 석박사를 취직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다가 사실 제가 월급을 안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간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제 형식상으로 딱 퇴사 처리가 된 건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일을 했고요.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몇십 명의 좀 부서원을 데리고 있는 부서장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면접위원 이런 것도 했었고 회사에서 이제 그런 사내 교육 강사도 같이 했었고요. 제가 이제 놀면서 막 유튜브 하고 막 책 쓰고 놀면서 회사를 다닌 건 아니에요. 제가 대표이사 표창을 4번을 받았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받는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 삼성 다니신 분들 뭐 여기 계실 수 있고 돌아가면서 받는 상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거를 자랑하는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받았어요. 뭐 공적상도 받고 뭐 최우수 특허상도 받고 뭐 모두 받고 해가지고 이제 상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게 이스트 대학들 있잖아요. 카이스트, 디지스트, 그다음에 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대학들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영재교육, 그다음에 영재교,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 관장하는 우리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운영위원으로 일하면서 제가 뭐 월급 받고 일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거기서 하는 토론회에 계속 참여하고 뭐 의견 있을 때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거기서 행사 있을 때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 계속 같이 하면서 영재들 그다음에 정책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교류할 기회도 생각보다는 많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이건 사실 이제 되게 자랑하고 싶은데 비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자랑을 못 하는 건데 영재교 관련된 이제 어떤 선생님들 교육에도 일부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재교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친다고 하면 좀 그렇고 제가 그분들 위한 교육에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격증 따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사 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사람들 뭐 골프도 치고 막 술도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이제 강의하고 이제 뭐 이렇게 막 자격증 따고 이런 게 저는 그런 게 저 스트레스를 푸는 책도 쓰고 블로그도 하고 막 유튜브도 하고 이게 저희 취미 생활이자 스트레스 해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또 교육 커리어 가지고 있고요. 이투스 수능 물리 해석 이거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수능 딱 보면 다음날 해설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출판사에 미리 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유출 우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각 기관에서 이런 해설지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이게 요즘에는 좀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투스 같은 큰 회사도 딱 수능을 보잖아요. 그럼 정답지가 공개되잖아요. 근데 정답지를 공개할 때 해설은 공개하지 않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저는 이때 대학생이었으니까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정답이 나오면 그 정답을 보고 밤을 새서 해설지를 만들어요. 해설지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검수할 시간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올립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푼 게 그냥
그냥 이 뭐라 그러죠? 공식 무슨 막 해답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활동도 많이 했었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하고 누군가 앞에 서서 이렇게 좀 제가 가진 것들 나누는 게 저한테는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굉장히 이제 취미 활동, 스트레스 해소 뭐 이거였다. 심지어 저는 군대에서도 신병 교육 조교로 있었습니다. 빨간 모자 쓰고 이때도 사단장 표창도 막 받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일본어 가면 한번 한국어 교실 만들고 뭐 삼성전자 가면 거기서 사내 강사하고 뭐 없으면 제가 뭐 어디도 가고 뭐 교수님들 부르면 또 가고 뭐 제가 모르는 것도 저는 뭐 심지어 공부를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런 저는 아무튼 이게 강의하고 누군가 앞에 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지금은 뭐 거의 성덕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처음엔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블로그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나름대로 이제 잘 하고 있었어요. 재밌게. 근데 갑자기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잘 하고 있을 때 현타? 이렇게 아니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쭉 하면 되는 거 맞아? 뭐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런 얘기를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좀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회사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회사를 나간다면 뭘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와이프가 바로 울더라고요. 그냥 울었어요, 와이프가.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와이프가 불안했겠죠. 얘 또 왜 이래? 제 성격을 아니까. 네, 와이프는 제 성격을 아니까 불안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이렇게 막 말로 할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잘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쌓아봐야겠다. 뭔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내가 재료공학 박사를 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걸 제일 잘할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수학 교육을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박사를 따고 뭘 해도 수학을 가르치는 걸 제일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좀 책을 써보자. 그래서 이제 글감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블로그인데 이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됐어요. 뭐 이웃도 쌓이고 뭐 조회수 좀 쌓이고 해가지고 회사에다 아예 그냥 대놓고 뭐 몰래 한 게 아니고요. 아예 대표이사님한테도 보고하고 인사과 얘기하고 유튜브를 해가지고 현재는 이거 좀 넘었네요. 지금 한 3.9만. 예. 다음 달 이번 달에 되면 더 좋고 안 되면 다음 달까지 4만 명을 넘으면 좋겠다. 예.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에 뭐 4만이 뭐 그죠? 뭐 20 몇십만이 막 세고 센 시대에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잠실 야구장 지나가면서 내 구독자 여기 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네. 3만 이제 야구장 못 들어가잖아요. 제 구독자 다 모으면 잠실 야구장 다 못 모으잖아요. 그죠? 거기 가수들 콘서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자 놔줘야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물론 다 안 모이시겠지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제가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한 학년이 인구가 많이 줄어가지고 35만 정도 되거든요. 35만 정도 되는데 제 구독자 층은 아마 초, 중 부모님들이어서 한 10년 정도를 봐요. 저는 그러면 한 35만이면 35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어머님들만 치면. 그 중에서 3.85만 명이면 약 1%에서 1.5%. 네. 제가 지나가는 학부모님들 100분을 만나면 그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은 나의 구독자자라는 어떤 저만의 책임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5,900명 정도 지금 된 것 같고요. 스레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제 서울대 공대학부의 수학 비밀 노트라는 책을 최근에 냈는데 사실 저는 이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이거 갈 때마다 얘기하는데 서울대 공대학부 너무 책 제목 좀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애들 축구부 막 그런 카톡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서울대 애들만 30-40명 모여있는데 책을 냈다고 하는데 거기 서울대 공대 아빠에 너무 좀 그런데 저희 출판사에서는 이 제목을 되게 고수하셨어요. 제가 막 스레드에다 투표도 올리고 했거든요. 전 이런 거 막 싫어하고 뭐 수학 네이티브를 만드는 어쩌고 했는데 근데 스레드에다 투표를 올려봐도 이게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되게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강의 갈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서울대 공대 아빠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궁금해 하신다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심지어 본인이 서울대 나오셨고 남편이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도 이 얘기는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물어봐요. 서울대 공대 아빠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오늘은 아버님 안 계시네요. 여기 다 모여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이 장표를 보고 있다. 이 PPT를 보고 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서울대 공대 아빠들은. 제 스레드에 1월 1일 날 한번 보시면 2025년이 딱 밝을 때 진짜로 제 스레드 보시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2025는 45의 제곱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제곱수로 된 연도의 마지막일 것이다. 그래서 46의 제곱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그다음에 이건 9의 배수도 되는데 뭐도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실제로 수학을 좋아하는 서울대 공대 아빠들은 이 장 안에서 뭘 보냐면 2025가 45의 제곱이라는 걸 생각한다 이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디딤돌 연산 5바퀴 돌리면 이거 보고 45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지. 앉아, 야, 너 어쩌려고 그래. 그래서 디딤돌 풀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애들 가르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많이, 생각보다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나름 그래도 베스트셀러 이렇게 붙이고, 뭐 그렇게 많이 팔린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3,000부, 2,000부에서 지금 3세째 들어갔습니다. 네. 네, 돈 많이 벌어요. 근데 돈은 안 돼요. 돈은 안 되고. 네. 제가 예전에는 이제 밀당 PT 혹시 아세요? 밀당 PT 광고 모델했던 거 아시나요? 네. 별거 아니지만요. 저는 이제 유튜브 광고였고, 저는 유튜브 광고, 제 광고 이제 안 나와요. 이제 광고 기간 끝났어요. 요거 오프라인이래. 공중파 광고 모델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서경석, 오은영, 이병헌이에요. 네. 네. 같은 급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네. 네. 이제 그런 업체인데 유튜브에서는 제가 광고를 한 적이 있다. 그래도 100만에 넘었어요. 이 유튜브만도, 이 광고만도.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게 되게 취미 생활이고 되게 에너지가 나요. 그리고 이런 데 갈 때마다 인사이트 생기고, 또 사실 나가는데 별로 이렇게 뭐 어디 강연 나가는데 힘도 안 들어. 맨날 하던 얘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아이들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저희 인적 구성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랑 저희 이제 나주환 프로님이랑 이따 잠깐 소개해 드리겠지만, 엘로컨트 반이라고 있어요. 그 중학교 아이들. 조금 점점 잘하는 애들이 모이고 있는 추세긴 한데, 이분은 이제 저보다 수학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만나다 보면 저는 제가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분은 약간 옛날에 수학 커뮤니티에서 수학 괴수로 불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분은 수학 괴수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독특한 분입니다. 남들 다 과학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KMO 막 경시대 하는데, 이분은 본인이 일반고 다니다가 혼자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KMO를 입상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이제 저랑 좀 가깝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송영진 교수님이라고, 이제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단장 하시는 교수님도 기억하실 정도로. 근데 우연한 기회로 만나서 이제 되게 친해져가지고, 원래 이제 좀 겸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강의를 맡아달라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희쌤, 밖에서 보셨던 우리 수희쌤 수학 전공이시고 여자 축구 하시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되게 잘 지내주시고, 저기 호성쌤 남자분 제 대학 후배고요. 기나쌤이라고 아이들하고 같이 문제 많이 풀고 많이 이렇게 어울리시는 분인데, 지지고복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사실 의대생이에요.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네, 좋긴 한데 이게 복잡하고, 우리 찬희쌤이라고 아직 이제 저희 정식 영입되신 건 아닌데 저희가 영입하기로 했어요. 근데 영입 결정됐습니다. 계약했는데 2학기부터 조인하실 건데, 제가 저희 학원이 아무래도 조금 약점은 이제 시스템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참아주고 계세요, 부모님들이. 근데 이제 CMS에서 굉장히 오래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CMS에서 어떤 이제 뭐 수석교사처럼 오래 일하셨던 분이라 뜻이 맞아서 저희가 2학기부터 영입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요 두 분이 실장님, 이제 밖에 계셨던 실장님들인데, 사실 우리 학원에서 스펙이 제일 좋으신 분들은 요 두 분입니다. 네. 학부모로서 요 안양의 실장님께서는 아들이 현역 정시로 서울대 공대를 갔고요. 예, 현역 정시로 그냥 수능을 보고 서울대 갔어요. 이게 입시 해보신 분들 아는데, 현역으로 정시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요즘에. 좋은 대학. 근데 현역 정시로 서울대 공대 딱 갔고, 유연아 실장님께서는 아들이 이제 용인외대 보고 나와서 이제 경희대 의대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저도 나중에 좀 상담을 받으려고요. 애를 어떻게 기르면 좀 좋겠느냐. 예, 그래서 저보다 제가 봤을 때 학원의 스펙으로는 이 두 분이 저희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떤 철학으로 아들을 가르치냐면, 저는 수학을 가르치지만
수학을 가르친다는 건 결국 전 과목을 잘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수학만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전 과목을 잘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학원비를 내고 다니는 거지. 엄마들이 뭐 국어 학원비, 수학 학원비, 뭐 수학, 뭐 영어는 좀 다르지만 뭐 무슨 뭐 과학, 뭐 사회 다닐 수 없잖아요. 전 과목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과목이 뭐냐?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 한국 수학 교육에 제가 좀 불만인 건 뭐냐면 애들의 전성기가 중1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중3 때부터 아이들이 헤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 진짜 울면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울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잘 했어. 그냥 90점, 100점이 안 나와서 좀 찜찜하게 했는데 고등학교 선행도 돌리면서 90점, 95점 받으면서 잘 생활했어요. 그래서 외고도 갔어. 외고를 딱 갔는데 수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8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8등급이. 그건 잘하는 애들 모여서 그런 거겠지. 아니고 모의고사도 7등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전성기를 중학교 때 1학년 때 전성기를 만드는 거는 조금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전성기를 중3 때부터로 맞춰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하면 중3 때부터 이렇게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수학은 언어다. 수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보고 아무리 디딤돌 연산 돌리고 무슨 뭐 기적의 계산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한다고 여기 앉아서 딱 보고 여기 45의 제곱이네. 네, 딱 지나가는 포물선 보면서 저기 힘은 지금 F는 M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 아이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딱 보면서 이차함수네, F는 MA 가속도 이런 생각을 하는 애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서 거기 있는 걸 가지고 막 10을 만들어보고 막 무슨 그 소인수분해하고 곱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디딤돌 연산 돌리고 막 앉아가지고 문제집 풀린다고 이길 수는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미국에서 언어 감각 없는 애가 미국에서 10년 산 게 영어를 잘할까요? 언어 감각 있는 애가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게 미국 영어를 잘할까요? 그럼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네이티브처럼 쓰게 만들어줘야 된다. 적어도 계속 쓰게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조금씩 설명해 볼게요. 이게 전 과목을 잘한다는 게 문제를 잘 읽고 잘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수학 문제 요즘 보시면 아시죠? 이게 도대체 수학 문제야 무슨 특히 이제 경시대회 이런 거 나오면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변별력을 가진 문제를 막 출시하려고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한테 변별력 낼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초등학교 2학년 과정에 아직 구구단도 안 외운 애들한테 교과 과정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베베 꼬고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일반화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해석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요구가 많이 되고요. 또 아이들은 그게 떨어지죠. 왜냐하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세대가 돼가지고 떨어져요. 그 다음에 딱 보자마자 넘겨짚거나 막 아무거나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거를 파악해보고 주어진 정보들을 파악해보고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런 거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요즘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아마 코로나 시대에 직격으로 맞은 아이들 특히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조금 너무 직관적이에요. 제가 아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문제를 딱 보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애들한테 못한 애들 얘기가 아니에요. 뭐 사탕 10개를 사탕 10개씩 5명에게 나눠줬어. 자 그럼 몇 개를 나눠줬니? 라고 하면 아이들이 뭐라 대답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50개이지 뭐 그런 걸 물어봐 하잖아요. 애들한테 야 식으로 써봐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못한 애들 얘기 아니에요. 10 나누기 5. 왜? 왜? 10명한테 10개씩 5명한테 나눠줬다며. 나누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잘한 애들도 그냥 딱 들으면 이렇게 써요. 그리고 야 잠깐만 하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넘겨짚지 않고 논리적으로 주어진 것과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막 되는 게 아니고 특히 고등학교 가면 이런 집 많이 하거든요. 막 인수분해를 해. 하다 안 되면 다시 그걸 풀어. 막 하다 보면 다 인수분해를 했어. 뭐 다시 묶어. 막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야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여기 너한테 없는 게 뭐야? 그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파는 함정이 뭐겠니? 생각을 해보고 푼 다음에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안 되는 애들 되게 답답해서 속 터지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반 애들이 30명이래요. 문제에서. 우리 반 애가 30명이야. 여학생의 수를 구하시오. 45명 나왔어.
우리 반이 30명인데 여학생이 45명이에요. 말 안 되죠? 근데 그런 답을 써놓는 거야, 애들이 그냥. 그러면 옆에서 보면서, 야, 아니, 우리 반이 30명인데 어떻게 여학생이 45명이니?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가르쳐야지 문제를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이 과정 중에 한 개가 아마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 개, 두 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잘 파악하고 해석해. 디파인해. 문제의 요점을 해서 딱 파악해. 넘겨짚지 않고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전략을 수립해서 해결을 딱 한 다음에 이 답이 맞는지 검증해. 이게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이잖아요. 그죠? 이게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있지만, 제가 대표이사 표창을 4번이나 받았던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저는 전공도 철강 전공이에요. 저는 왜 철강을 전공했냐면, 저는 트렌드를 못 읽어요. 눈치가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미래 시대는 뭐가 유명하고 저 대학 갔을 때는 심지어 황우석 그 교수님 그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수석이 수의학과였고요. 수시에 수의학과였고 뭐 나노 시대 어쩌고 근데 뭐 그 다음에 뭐 앞으로는 뭐 정보화 시대가 되네 마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바이오네 뭐네 막 해가지고 전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어차피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트렌드랑 전혀 상관없는 걸 하자. 3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1000년이 지나도 할 학문은 내가 봤을 땐 구조재료 철강이다. 그래서 저는 철강공학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뭐 철강공학에서 배우는 무슨 뭐 쇳물 녹이고 이런 지식으로 대표이사 표창을 받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걸로 제가 표창을 받기 시작하고 인정을 받기 시작했냐면 저는 실제로 임원 교육도 받다가 나왔고 임원 교육이란 이름은 아니지만 뭔가 뭐 있어요. 이렇게 뭐 그룹장 교육, 뭐 무슨 교육 이렇게 받다 나왔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일하던 건물이 이렇게 8층 건물 이런 건물이었어요. 이 분당 클리닉 같은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회사가 좀 컸으니까 삼성전자가 제가 신청을 하면 제 자리에서 요 딱 샘플을 들고 가가지고 다른 건물에 딱 옮겨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연구원들이 그걸 들고 일일이 옮겨 다니는 그 수고를 좀 덜어주려고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유독 저희 건물에는 그 서비스 담당자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거를 딱 신청을 하면 그 아저씨가 밑에 딱 내려와요. 밑에 저 분당 클리닉 1층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내려가가지고 제가 이 짐을 발이 싸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밑에 보안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아저씨가 딱 전달해주면 그 아저씨가 딱 받아가서 다른 건물에다가는 딱 자리 놔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보면서 제가 조인하고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뭐 이제 아저씨라고 안 부르지만 선생님 왜 우리 건물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할게요, 그분이? 출입권한이 없대요. 출입권이 없대요. 뭐 이런 거 생각하시죠? 아, 여긴 연구소라 뭐 보안이 철저해서 이런 생각하시죠? 출입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출입권한 주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분 왜 출입권은 없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신청 안 하던데요? 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제가 신청하면 돼요? 그렇대요. 제가 신청했어요. 다음 날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했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정말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좀 여러 번 할 수 있느냐. 네, 제가 이제 새로운 예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제 이제 회사 안 다녀가지고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근데 이거를 하니까 회사에 소문이 퍼졌어요. 갑자기 사람이 들어오니까 나름 소문이 퍼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진짜로 임원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람이 임원이 돼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제가 뭐 별거 했나요? 근데 가서 제가 이거 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 사람 왜 출입권 없어요? 아 그래 제가 신청할게요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저를 임원감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실제로 제가 문제를 해결했던 다른 공학적인 문제 해결도 사실 다 비슷해요. 다 정전기 문제래. 이 정전기래. 몇천 명이 정전기를 하고 있어. 근데 제가 정전기 확실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차가워서 그런 거 아니야? 제가 가서 이거 차가워서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액체 질소에다가 확 담궈봤어요. 똑같이 되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죠. 몇천 명이 정전기야 하면서 막 설비를 뜯어고치고 막 뭐 어떻게 시료를 고쳐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추가 차가워서 그런 거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해결돼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거 뭐냐? 이거 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 건물 전체에
아무도 없고 그 수많은 사람이 바리바리 샘플을 싸가지고 들고 내려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와서 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저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전기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결국 우리의 교육의 목표가 아니냐. 그런 애들이 결국은 전 과목을 잘한다 이거죠. 예.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 과목을 잘한다. 그러니까 메타인지형 인재를 좀 만들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학 잘하는 사람 전 과목 잘한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질문할 줄 아느냐 이거예요. 질문할 줄 아느냐. 네. 예. 많이 강조하죠. 질문 많이 강조하죠. 우리나라 정말 질문 많이 강조하긴 하거든요. 질문 받아주나요? 네. 안 받아주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하나요? 질문 뭐 하게 만드나요?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나 중요성은 알지만. 두 번째, 중3부터 전성기를 맞이하는 이제 역량 있는 아이들을 키워주자는 건데, 저도 아까 자격증 따는 거 보셨죠? 자격증 되게 쉽게 따요. 딱 해서 딱 외우고 딱 까먹는 거 저도 잘해요. 그런데 제가 암기와 유형 반복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그럴 리 없죠. 해야 돼요. 근데 암기와 유형 반복은 뭐냐면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게 필요 없느냐?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뭐 미래만 보고 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지는 맞아야 그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미래를 팔아 장사를 사는 게, 이 현재를 사는 게 그 값을 해야지 그 장사를 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수지가 안 맞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거, 암기와 유형 반복을 하는 게 언젠가는 필요하지만 중학교 2학년까지는 수지가 안 맞는 장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 심화 유형 문제 중학교 때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애들한테 가우스 수열이라고 해가지고 사고력 학원이라고 모아놓고 애들한테 야, 잘 봐. 이거 사고력이야 해놓고 자 1부터 10, 100까지 더하는 거 봐봐. 맨 앞에랑 맨 뒤랑 더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항수 곱한 다음에 2로 나눠. 알겠지? 왜? 애들 몰라요. 근데 이게 정말 아이들의 정말 이 도움이 되느냐. 예,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안 된다. 근데 그게 점점 수지가 맞아 가다가 한 중3 때부터는 수지가 딱 맞죠. 그래서 저는 중2까지만 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장사를 저는 이제 안 할 건데, 이 학원에서 안 할 건데, 그게 필요한 아이 있고 안 필요한 아이도 있으면 이제 그 필요한 아이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저는 딱 중2까지만 현재 받고 있다. 요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제가 알려주면 1초면 풀 문제를 애들한테 잘 안 알려줘요. 예. 저는 이제 제가 뭐 선행을 안 한다 하지만 초등학교 한 4, 5학년들한테 연립방정식을 풀리거든요. 줘요, 문제를. 연립방정식 문제를 줘요. 어떻게 할까요? 뭐 가감법? 뭐 속어법? 뭐 대입법? 안 가르쳐줘요. 그냥 저는 뭐라고 하냐면 방정식은 알아서 푸는 거야. 알겠지? 니네가 제주 거 풀어. 알려주겠죠, 나중에. 중학교 가면. 뭐 가감법, 속어법, 대입법 해서 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뭐 알려주겠죠. 지금은 알아서 풀어. 네. 입체 도형의 건널비. 자, 해놓고 자, 어떻게 푼다? 그럼 애들이 다 같이 얘기해요. 알아서 구한다라. 애들이 복창을 합니다. 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원기둥의 무슨 건널비 구하는 거, 사각기둥의 건널비 구하는 거, 뭐 삼각뿔의 건널비 구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다? 알아서 하는 거다. 근데 하다 보면 유형이 쌓이겠죠.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막 저는 이제 이런 거 제가 선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실제로 안 가르쳐 준다. 2차식도 저 심지어 애들한테 어제 초등학교 2학년 애들 모아놓고 네모 곱하기 3 빼기 네모 더하기 네모 빼기 5 곱하기 2는 얼마 막 이런 문제 주고 나서 어떻게 구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알아서 숫자 넣어서 구해. 실제로. 왜?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야 봐봐 양변에 5를 더해. 이게 필요하냐 이거죠 제 말은. 그거는 나중에 가면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려요. 가르쳐주는데. 예. 그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태도가 이제 진정한 역량이다. 제가 애들한테 제일 혼내는 게 뭐냐면 태도를 많이 혼내죠. 야 조용히 해. 뭐 야 너 조용히 해. 남들 방해하면 이런 혼내지만 이제 문제풀이 갖고 혼내지 않거든요. 근데 정색하는 말이 몇 개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지금 너 기억력 테스트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 내가 기억력 테스트 하려고 너 지금 이 문제 기억나는지 안 기억나는지 내가 기억나라 이 문제 줬겠어?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애들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거는 많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또 이거 또 고생하겠네. 약간 이런 자세를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애들이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자세는 제가 혼낸다는 거죠. 예. 너 여기 학원비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학원비 얼마인 줄 알아? 너 여기 학원비 와가지고 뭐 지금 예전 거 지금 뭐 암기력 테스트하러 온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태도, 문제를 받아들이는 태도.
그다음에 이제 과제 집착력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과제 집착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제가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과제 집착력을 길러준다. 말 좋죠?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과제 집착력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약간 착각해요. 야, 우리 목표를 딱 정했어. 야,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족 다 같이 서울대 가는 거야. 알겠지? 야, 너 과학고 영재기 한번 해보자. 화이팅! 너 이번에 황소 붙는 거야. 근데 이게 요즘 연구 결과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챗 GPT한테 최근에 나온 자료 찾아보면 다 정리해 알려줘요. 이 되게 유명한 분들인데 부산대 교수님들. 학습 동기에 영향을 주는 과제 집착력의 하위 요소 중에 가장 연관성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성취 목표. 네, 야, 너 우리 학원 너 해가지고 우리 다음 반은 올라가자. 화이팅! 애들 전혀 모티베이션 되지 않는다. 전혀. 네. 그럼 의외로 뭘까요? 뭘까요? 의외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네, 책임감이 뭘까요? 이 내 거다 이거죠. 이 공부는 내 거다. 예. 지지고 볶아도 내 거다.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야, 너 왜 3장밖에 못 풀었어? 야, 이러면 또 엄마가 뭐라 하실 텐데 일로 와봐. 막 이거 안 된다는 거. 그냥 야, 네가 가서 2문제밖에 못 풀었으면 너가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고 엄마가 혼나는 거고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게 네 거야, 네 거. 이런 책임감을 길러주는 게 이 과제 집착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책임감을 길러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집안일 할 때 이 책임감이 저는 나름 되게 집안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와이프가 동의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 해도 책임감이 부족해요. 왜냐면 저희 집에는 와이프도 있고 또 해주신 이모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와이프가 애들 양 먹이고 가 그럼 제가 가끔 까먹어가지고 막 항생제 몰래 따라 버려요. 왜냐면은 양이 그대로면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잘 기억 안 나는데 하면서 이제 할 땐 있어 나도. 그리고 이제 와이프 이제 누워 있으면 가가지고 세제 어디 있어? 그럼 와이프가 좀 찾아봐라 좀. 그러면 제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가끔 출장 간다고 집을 싹 비우고 가. 그럼 그때는 자세가 좀 달라지죠. 세제 없으면 어떻게 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여기도 열어보고 아니면 사오고. 근데 와이프가 집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죠? 제가 가서 물어보죠. 바로. 예,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이 태도가 생각보다 커요. 예, 생각보다 이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 이 문제 네가 푸는 거지. 선생님 도와주세요. 해봤어? 끝까지 해봤어? 진짜 확실해?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 주는 거. 예. 선생님 저 수업하지 말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죠? 아, 네가 손해보는 건데 왜 선생님한테 그래? 너 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가. 아니 너 가. 왜? 선생님이 놀랄 줄 알았어? 애들도 약간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해줘야 된다. 예. 세 번째, 수학은 언어다. 수학도 한글처럼 수학도 영어처럼. 이 말 많이 쓰죠. 무슨 수학은 과학을 다루는 언어고요.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한국말이나 영어처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신조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빠가 지나가면서 생각해보세요. 아빠가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야 저기 봐. 저기 전화번호 있는데 저거 9의 배수기 아니게 물어본 애가 있다 쳐보세요. 수학을 못할까요? 못할 수가 없잖아요. 아빠가 옆에서 사업한다고 막 뭔가 이렇게 뭐 그래프 보고 있고 그다음 어떤 지수 보고 있고 지표 보고 있고 이런 거를 본 애들하고 그걸 참견한 애하고 네? 문제집은 디딤돌 이거 같을까요? 완전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근데 생활 속에서 노출시키고 진짜 말로 표현하고 글로 써야 되고 같은 상황이라도 여러 가지로 표현해야 돼요. 이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건 당신이 그래도 수학을 잘하니까 하는 거지. 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럼 제가 여러분들 물어봐요. 어머니 아버님은 그러면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냐? 아니, 맞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유독 수학은 못 가르친다고 생각하냐 이거죠. 본인 네이티브 스피커 아닌데 본인이 하잖아요. 그래도 영어 이렇게 방송도 틀어주고 책이라도 깔아주고 그다음에 일부러 영어 저기 어디야 수학 저기 외국 데려가면 야 네가 주문 좀 해봐라 막 하잖아요. 네, 하잖아요. 왜 수학은 그렇게 못하냐 이거예요. 수학 똑같이 할 수 있다 이거. 똑같이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 아니신 분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처럼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 아니신 분들이 똑같이 가르치면 된다. 어떻게? 야 우리 지금 코스트코가 가는 게 싸겠니? 아니면 이마트 가는 게 싸겠니? 고기를 많이 살 건데 많이 살 건 코스트코 사는 게 낫지. 애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 놀러 가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니? 이런 질문들 해주고 지나가면서 야 지금부터 38 곱하기 9 누가 빨리 하나 내기하자. 이길 필요도 없어요. 엄마가. 져도 돼. 누가 이겨 먹어야지 애가 배우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도 근데 누가 해준다? 집에서 하기 힘들리니까 솔직히 힘들죠. 그러니까 학원에서라도 이렇게 계속 키워줘야 된다. 네. 그 여러 가지 표현 애들이 막 실수했다고 그래요. 막. 근데 저도 계산 실수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면 속 터지시죠? 아니 도대체 이 역을 왜 틀리는 거야? 야 9 곱하기 8이 어떻게 63이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다 문제집 딱 깔아주고 이거 풀리면 여러분도 실수해요. 솔직히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실수해요. 다 여기 다 실수해요. 그런데 저는 시험에서 안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시험에서 틀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는 애들이 안 틀린다는 거죠. 8, 9, 71을 계산했으면 머릿속에 바로 9, 8, 72도 해보고 그 다음에 72가 나왔으면 그걸 바로 9로 나눠가지고 72 나누기 9가 8이 맞나 확인해보는 애들이 안 틀린다는 거죠. 그게 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인도네시아에서 온 제 되게 한국말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 외국에 있을 때. 걔 한국말 진짜 잘하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서 너가 해봐 그러면 되게 쓰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한국말 되게 잘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것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국 나가면 How much is this? 이거밖에 못해, 그죠? 이거밖에 못해. 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되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하잖아요. 이게 좀 심해 더 외국 나가보면. 저는 외국에서 있으면서 이제 외국 애들하고 좀 어울리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한국 사람한테 사람을 처음 만나서 어떻게 해? 그러면 How are you? 처음이 아니고 이제 만났어 어떻게 해야 돼? 아침 만났어?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Me too. Thank you. 이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외국에서 한 6, 7년 있으면서 한 번도 How are you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Me too. 이걸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이 대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Hey 이러고 가지. Hey, what's up? 이러지. 이걸 뭐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헤어지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학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야, 점 직선 나왔다. 어떻게 해야 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x1 by1 플러스 c 절대값 딱 이렇게. 이거 못 외우면 문제 못 풀어 애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자유도로 풀어주는 쪽으로 해줘야 애들이 나중에 되는데 이런 거를 못 가르쳐 주니까 이게 타고난 애들만 잘하게 돼요. 결국은.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원래. 예. 그런 애들만 잘하게 돼요. 이제 갑자기 저희 재원생은 이제 철학이 이제 잘 공유되고 있다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재 재원생 120명 되고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정규반은 그 정도 좀 캐파가 안 되는데 이제 엘로컨트 반이나 주일의 반에서 많이 찾아오셔서 이 정도 되고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맨날 하던 짓이 이런 거라서 좀 표시를 해봤어요. 그 이제 어린 반은 아무래도 이제 분당 비율이 좀 높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분당에 계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와주시고 뭐 강남 이제 주일의 반 되면은 막 저 포항이랑 경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주일의 반이니까. 근데 SRT가 예약이 안 돼서 자주 못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보내드리고 전화도 하고 제가 뭐 경주 가서 만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송도 그다음에 뭐 여기 요 정도 되면은 안양이랑 성북구에서 통학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강남 이제 꽤 많이 있어요. 이제 뭐 어디까지 있더라? 아무튼 꽤 있습니다. 뭐 동탄 이런 거 많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송도 이런 분들 많아서 제가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약간 놀랍기도 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멀리서까지 오셔야 되나 솔직히 싶기도 하고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지?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재원생 65.8%가 분당이나 성남 위에 지역에서 등원하고 계세요. 이거를 이제 표로 만들어 놓고 자신 있는 것만 계속 이제. 근데 이제 이게 그 거리 해보니까 이제 감자 안 오시잖아요. 상당원부터 대치역까지 거리가 14.5km인데, 예,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강남에서 오시는 거 더 멀리서 와주고 계시다. 감사하고. 사실은 여기 지금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 해드려가지고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약간 특별반 같이 운영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넣으면 좀 너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냥 미국을 여기 넣으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미국은 빼고. 예. 그리고 이제 방학 때만 들어와서 이제 방학에만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특히 이제 국제학교 다니시는 분들 국제학교 다니는데 이제 시간이 안 맞아 국제학교 늦게 끝나니까 그래서 방학 때만 좀 듣고 싶다 이런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저도 좀 의아하긴 해요. 이게 뭐가 다르다는 거냐. 저는 진짜로 그 대치동 원장님들이 가끔 이제 친하게 지내는 대치동 원장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해주세요. 뭐 고마운 거죠. 자기는 사실 잘 돼서 너무 다행이다. 사실 아직 잘 된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잘 돼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망할 줄 알았다.
그럼 진작 얘기를 해줘야지 왜 이제 얘기하는 진작 얘기해주지. 근데 어머니들이 되게 찾는 데까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많이 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다른 거냐. 왜냐면 제가 다른 수학 선생님 수업을 듣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피드백을 좀 들으면서 느낀 게 이제 수학 공부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그다음에 질문을 하고 받는 그 프로세스, 그다음에 실제로 기다려주느냐 여부,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어떤 기준, 이게 제가 받는 피드백이고 저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스탠다드인데요. 수학 공부의 목적은 수학을 한두 문제 더 맞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전 과목을 올라가야 돼요. 전 과목을 올라가야 되고 읽고 해석하고 추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배우는 게 수학이다. 이게 안 되는데 수학하는 거는 의미 없다 이거죠. 고등학교 가면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타고난 애들은 잘하겠죠. 빼고. 애초에 수학 공부의 목적이 그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 그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애들은 체육도 잘한다 이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지 잘할 수 있다. 그냥 딱 태어나가지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운동신경에서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말고 정말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 잘하게 생겼습니까? 솔직히. 근데 저도 나름 야구팀에서 1번 타자 막 유격수 하고 그래요. 물론 농구는 안 되는데 다른 스포츠는 제가 열심히 하거든요. 그냥 최소한의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이 팀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그런 능력들을 길러주는 게 수학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이제 저에 대해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막 토론식 수업을 한다. 전 토론시키지 않아요. 지들이 뭘 한다고 토론을 하겠어요. 솔직히 토론 안 하고요. 질문을 하죠. 계속 질문을 해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아까 책임감 얘기도 했지만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되게 어떤 상사 중에도 일 안 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막 갑자기 챙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더 상사한테 질문을 받아서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막 갑자기 애들이 막 눈빛 동공지진 나고 계속 질문해줘야 돼요. 피곤하거든요. 계속 질문해줘야 돼요. 특히 제가 얘한테 딱 질문했어요. 얘 대답을 못해요. 근데 한국 애들은 대답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다 알아. 내가 여기서 한 5초만 버티면 당신이 대답할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깨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기다려야 돼요. 진짜로. 이게 봐. 막 다른 애들이 막 대답하기 시작하거든요. 기다려. 얘가 대답할 거야. 기다려. 심지어 다른 애가 이미 답을 얘기했어. 얘가 들었어. 그래도 너가 얘기해.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요. 실제로 대답해주고. 이거를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게 아니라 이거 왜 배우는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넌 어떻게 풀 것 같아? 너 어떻게 했어?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줘야 아이들의 책임감도 생기고 이 대한 태도도 정말 달라지고 그때야 아이들이 생각한다 이거죠. 저는 그때야. 그 다음에 전 정말로 기다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오해하시는 게 오해는 아닐 수 있죠. 황소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황소랑 비슷하네요. 황소도 2시간 동안 문제 풀려고 시간 준다면서요. 근데 저는 얘기를 들어보면 좀 느낌이 다른 게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자 문제 풀어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그거 기다리는 거라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해야지 기다리는 거 생각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와이프가 오늘 회식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집에 있는데 제가 기다렸잖아. 와이프가 제 말 안 믿죠. 게임하고 있었으면서 무슨 핸드폰 보고 있었으면 안 믿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제가 왜 안 들어오냐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같이 들어오면 먹으려고 예를 들면 저기 케이크를 하나 올려놨다. 그럼 믿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이들이 기다린다는 말이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나이브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도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그래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 어떻게 할 건데? 잘하고 있네.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알겠지? 봐봐 이렇게 해줘야 아이들이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2시간 자 풀어 하고 2시간 있다 와서 잘했어? 야 진짜 시간 얼마 줬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업이 이 문제 풀어주는 시간이 이게 쥐죽은 듯이 조용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희는 어떤 수업이냐면 선생님 막 10명 있는데 선생님 2명 15명 있으면 막 선생님 3명씩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체크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했어? 야 너 어쩌려고 그래 오늘? 너 이러면 또 엄마한테 혼나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정말 얘기를 막 하거든요. 2-3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끌시끌해요. 애들 막 여기 나와서 막 지네끼리 막 같이 문제 풀고 막 이러고 하니까 약간 시끌시끌하기도 하고 저희는 계속 조용히 시키지만 실제로 기다려주는 거는 이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인 거죠. 그죠?
아시죠?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군대 보내고 기다렸다는 거. 그거 그냥 기다렸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그런 노력을 애들한테 해줘야 이 선생님이 정말 기다리고 있네. 정말 내가 안 하면 안 가겠네. 이런 느낌을 줘야 아이들이 기다린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다린다는 거랑 또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기준 계속. 뭐냐면 저희도 이제 점점 잘하는 애들이 오니까 그 분수 계산을 가르치는데 4, 5학년한테 중학교 거 다 끝내고 온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학생인데 중학교 거 다 끝내고 온 애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데리고 제가 계속 분수를 가르치고 통분을 하고 곱하기 가르치고 하니까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엄마한테 집에 가면서 이제 차에서 이제 피드백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문자 오셨어요. 엄마한테 그러대요. 엄마, 창쌤은 우리가 분수 다 할 줄 안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 말을 안 믿더라고.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더니 그 다음에 붙임말이 가관인데 어떻게 알았지? 대단하지 않아? 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그리고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다. 내가 중학교 것도 했고 이거 곱하기 하라면 잘 하지만 자기가 확실히 알지 않았다는 건 자기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그 친구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걔도 중학교 거 다 끝내고 거의 다 하고 오는데 걔도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이제 왜 분수 계산을 그렇게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애가 제일 잘하는 애예요. 근데 잘하는 애들일수록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나 이제 알았다. 못하는 애들은 사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잘하는 애들일수록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일수록. 근데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네 3 나누기 3분의 1이 왜 3 곱하기 3이 되는지 알아? 근데 설명은 해주죠. 이해 못해요. 분명히 이해 못해요. 하지만 이해하는 애도 있지만 거의 못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몰라도 돼. 하지만 그건 알고 있어. 너는 지금 다 아는 게 아니야. 알겠지? 너는 아직 몰라. 알겠지? 너 아직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지 마. 하고 넘어가줘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희가 초중등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문제를 잘 이해하고 주어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정말로 이렇게 그거를 막 전략을 세우고 말과 식을 그림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언어로 대하면서 답을 구하고 검증까지 한다. 이 프로세스를 가르치는 게 이제 수학학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뭐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한정돼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특히 구조화. 지금 배운 거 단원평가 풀어봐. 그럼 풀죠. 근데 섞어. 그럼 못해 갑자기. 이런 것들은 옛날에 배웠던 지식을 구조화 시켜놨다가 꺼내서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가르치는 데 공을 들여놔야 애들이 중3 때부터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특목고 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목고 간 애들도 중3 때부터가 진짜죠. 특목고 간다고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더 힘들죠. 특목고 간 애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문해력을 길러주고 구조화시켜서 옛날 거 꺼내 쓰고 정말 유창하게 정말 연어처럼 가르치고 있느냐.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애들 오면요. 저는 수학학원인데 10분 동안 글쓰기를 시킵니다. 여기 이제 재원생 부모님도 계시는데 10분 동안 글쓰기 딱 시키잖아요.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막 이거 쓸 거 없는데요? 막 쓸 거 없는데요? 다 썼는데요?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더 써? 알았어. 뭐 막 물어봐.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그냥 알아서 해. 그러면 애들 막 2, 3분 동안 막 지들끼리 좀 시끄럽고 막 하다가 한 4, 5분 지나면 그때부터 애들이 글을 쓰기 시작해요. 저는 그때부터 애들이 공부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애들 뭐 했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오늘 뭐 배울까 예습하면서 왔겠어요? 그럴 리 없죠? 핸드폰 보면서 왔겠지. 핸드폰 보면서 이제 이러고 끊고 왔겠죠? 저희 핸드폰 딱 넣어. 딱 앉아. 강의한다?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몰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좀 루틴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문해력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해석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또 어떤 생각하냐면 요즘 아이들 그 작업 기억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작업 기억이 떨어져요. 왜냐면은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친구 전화번호 다 외웠잖아요. 이거 누가 전화번호 외우겠어요? 전화번호 누구한테 전화 걸어주면 바로 걸어주는데. 그죠? 요즘 다 안 외워요. 그래서 작업 기억이 진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들 글 쓰는 거 보면 짧은 문장 이어서 해놓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가 작업 기억을 올려주고 작업 기억이 결국은 문해력이고 그 문해력과 작업 기억이 결국은 집중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왜 무슨 얘기냐면 작업 기억이 안 좋으면 글쓰기 왜 못하지? 생각해 보세요. 집에 왔다, 배가 고프다, 밥을 먹었다, 기분이 좋아졌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네 문장을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딱 머리에 넣어야 돼요. 잠깐. 그리고 그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가공을 해야 돼요. 집에 왔는데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졌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네. 이 프로세스가 글쓰기 할 때 나온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암산입니다. 암산. 저희 그래서 암산 많이 시키고요. 문해력을 길러주는 연습.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아시죠? 이런 문제집. 막 진짜 그냥 애들이 막 4초에 48m 달린다. 그러면 4에 48에 4 곱했다가 뺐다가 더했다가 나눴다가 선생님 눈치 봐가면서 어느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1번 줄 쳐놓고 자 문장을 바꿔 2번 문장을 바꿔 자 다음에 네가 찾아 3번 문장 어딨어 이런 것도 하고 저희는 심지어 이제 개변지도 할 때 아예 이렇게 프로세스 이렇게 한 장을 줘요. A4 용지를 줘요. 그럼 거기에 문장이 쫙 써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답 안 구해도 돼. 문장으로 식으로만 바꿔 이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저희 문제 막 급하게 내다 보면 막 사람이 3.7명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문제 풀면. 근데 안 풀어도 된다 이거죠. 안 풀어도 돼. 식으로 바꾸기만 하라고. 식으로 바꾸기만 해. 애들이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근데 또 늘기는 확실하게 늘어요. 왜 안 해보던 거니까. 그런 작업을 평소에 해주면 좋은데 안 하니까 억지로 하다 시켜줘야 된다. 구조화된 지식을 꼭 가르쳐야 된다. 뭐냐면 제가 이제 주일예반하고 이제 특강할 때 항상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거 지금 4, 5학년한테 수업하는 거예요. 보시면 피타고라스 나왔죠? 여기 막 원의 방정식 써놨죠? 4, 5학년인데 선행 학습하는 거 아니고요. 애들한테 지금 닮음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닮음. 너 이거 왜 배우는 줄 알아? 이걸 배우면 니네 나중에 피타고라스라는 걸 배워. 피타고라스라는 걸 배우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진다? 뭐가 달라지게? 그때부터 너네 여태까지는 이거밖에 거리 못 구했지. 지금까지 거리 구하는 거 다 이거였지. 2에서 5 하면 3 이렇게 구했지. 이제 이거 아니야. 피타고라스를 배우면 뭘 할 수 있게 되는지 알아? 요 점하고 요 점의 거리를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게 돼. 알겠지? 그럼 뭘 할 수 있게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부터 해서 원의 방정식 같이 다 배울 수 있게 돼. 라는 거를 머릿속에 집어 넣어줘야 애가 이제 그게 구조화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닮음을 배우기 위해서 니네 뭐 배웠니? 그렇지. 비례식 배웠지. 또 하면은 합동 배웠지. 그지? 그래서 또 그렇지. 그래 닮음의 삼각형의 결정 조건 배웠지. 그렇지? 그래서 배우면 뭐 한다고? 닮음 배우면 피타고라스까지 가요. 그럼 뭐 한다고? 거리 걸 줄 알게 돼.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자 이거죠. 그래야 애들이 문제를 풀 때 꺼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야, 가자. 어디가? 따라와. 이거 하고. 지금부터 저 동대문구에 사는 할머니 댁에 갈 거야. 어떻게 갈 거야? 정자역에서 전철 갈아타고 갈 거야. 그럼 애가 오면서 정자역 간다는 어떤 그것도 있고 엄마 여기 맞아?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자세가 달라지겠죠? 저는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여기다 할애해요. 초등학생한테 저희 피타고라스나 막 루트 얘기도 막 해주고 수의 체계도 얘기하고 이런 그러니까 선행이 아니라 앞뒤를 쭉 계속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언어로서의 수학. 예. 저 이게 언어로서의 수학인데 이걸 왜 해? 애들한테 이런 거 시켜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수학 퀴즈 시켜주잖아요. 여기다 어딘가에 3을 넣어야 3칸을 칠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은 직관적이라서 왠지 여기가 3칸이 딱 비어있어. 여기 들어가기 딱 맞게 생겼어. 그럼 그냥 칠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 절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꼭 칠해줘야 되는 이유를 찾아. 스도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왠지 9가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 꼭 여기 9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찾고 여기에 9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라. 이게 애들한테 늘 강조하면서 애들한테 이걸 수업 시간에 풀려요. 그리고 애들한테 토론시키고 근데 너 여기 왜 9 들어갔어? 왜 9 들어갔어? 그러면 애들이 막 답을 얘기하죠. 그러면 애들이 어디가 제일 어려워할까? 이런 문제 풀 때 처음에 한 스텝 밟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처음에 한 스텝 밟는 게 제일 힘들죠? 근데 애들이 거길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안 가르쳐줘. 왜 그거 가르쳐주면 다 가르쳐주는 건데. 이게 수학 문제 푸는 프로세스랑 똑같아요. 처음에 한 스텝을 딱 밟는 게 제일 어려운데 우리가 애들이 수학 문제를 못 풀면 어떻게 하죠? 그거 한 스텝을 딱 가르쳐줘. 그럼 그때부터는 뭐 쉽죠 사실은. 예.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이 말을 식으로 옮겨주는 프린트를 주고 계속 이거 정말 애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만큼. 근데 나중 되면 이걸 문제집 푸는 것도 재밌어요. 예. 문학책 읽는 것 같은 기분으로 그냥 이게 소인수분해 시킨 거거든요. 9구단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9구단 아무리 열심히 외운다고 애들이 곱셈을 안 틀릴까요? 엄청 틀려요. 그럼 뭐죠? 결국 소인수분해를 해서 역방향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19 곱하기 7이 얼마지? 133 틀렸어. 왜 틀렸을까요?
애들이 이걸 보고 이상하다고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하다고 느껴야 검사를 다시 할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이게 7의 배수가 7의 배수? 7의 배수? 맞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맞네? 이 과정을 거치려면 어떻게 돼? 역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역방향으로. 갑자기 야 맞아? 확실해? 그럼 애들이 아니요 잘못해 지웠어. 아니 그냥 질문만 하면 지워 애들이. 왜? 아니 보통은 맞으면 넘어가고 틀리면 질문하잖아요. 내가 가서 확실해? 확실해? 그러면 지워 막. 네. 얼마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누가 맨날 까부는 애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대답 잘했어요. 제가 서준아 확실해? 그랬더니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야 내가 그게 아니고 야 아깝다 너 맞출 수 있었는데 애들이 막 웃고 난리 났는데 그런 감각을 길러주려면 막 표정이 얼음장이 돼가지고 막 제가 약간 장난치기도 했는데 98에 63이면 이상하잖아요. 얘가 8의 배수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인수분해를 해야 이게 곱셈을 안 틀린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거 몇 학년이 한 걸까요? 몇 학년이 할 거예요? 네. 얘가 한 150이나 200까지 하거든요, 그냥. 이거 2학년이 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네. 초등학교 2학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켜주면 돼요. 어머니들 지나가시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30, 그럼 애가 2 곱하기 3 곱하기 5 하게 만들어줘라. 네. 처음엔 6 곱하기 5 하겠죠? 6 곱하기 6은 얼마야? 2 곱하기 3.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럼 이제 100 넘어가잖아요? 그럼 부모님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핸드폰을 찾으면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소인수분해 딱 찾아서 들고 119 해보면 애들이 이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119 소수일까요? 아닐까요? 119는 소수가 아닙니다. 7의 배수예요. 그죠? 애들이 이런 거 눈치채줘야 된다는 거죠. 소수라고도 하면 안 돼요. 우리 학원에서는. 소수. 네, 소수. 네. 발음 똑바로 해. 이제 이렇게.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얼마나 재밌어요. 애들 특히 성장하는 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게 보이고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전화가 오세요. 애가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냐? 재밌을 리가 아니 어떻게 수학학원은 재밌냐? 예, 어떻게 하면 재밌냐? 얘가 이상하다. 놀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왜 수학이 재미가 없을까요? 쉽게 가르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쉽게 가르치면 재미가 없어요. 쉽게 가르친다는 게 뭘까요? 내용이 어려워도 우리가 그걸 유형으로 풀게 만들어주고 공식으로 풀게 만들어주면 사실 쉬운 거거든요. 지루한 거죠. 근데 애들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초등학교 2, 3학년이에요. 안 가고 지니까 1시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예, 다 못 풀었다고. 저는 다 못 풀면 집에 가라고 그래요. 더 풀라고 안 해요. 예, 거기까지만 해. 근데 얘네들 안 가는 거예요. 재밌다고. 예. 얘네들도 이렇게 같이 문제 풀고 막. 예. 이런 거가 재밌는 거죠. 예. 그 제가 요거는 제 감동적에서 좀 써놨는데 뭐 저만 받는 거 아니죠. 스승이나 편지 다 받는 건데 여기 뭐라 써있냐면 선생님 덕분에 공부가 재밌어졌고 저 자신을 더 믿게 되었어요. 예. 제가 얘 자주 혼내거든요. 이게 못하겠대요. 정말? 네가 못한다고? 너 하면 진짜 너 혼난다. 봐봐. 그럼 해. 야 하잖아. 자꾸 못한다고 그래. 혼날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얘네들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얘를 제가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걸 하려고 다른 사람들 맡겨 얘를 데리고 나가서 1시간 동안 가르쳤어요. 1시간. 근데 1시간 동안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야 생각해봐. 더 기다려줘? 어떻게 할까? 해봐. 할 수 있다니까. 해봐. 얘가 막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많이 혼났어요. 대답을 안 하니까 개기는 줄 알고.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1시간 동안 대답을 안 하길래 진짜 대답 안 하길래 야,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아까 했잖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3 곱하기 8 얼마야? 24. 딱 얘기하더라고요. 얘는 아는 거면 대답했는데 제가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막 한참 대답을 안 해. 15 곱하기 2 얼마야? 30. 대답해. 무슨 얘기냐? 정말로 몰라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걔를 데리고 하고 1시간 동안 하니까 걔가 선생님 저희가 뜯어가도 돼요? 자기가 저랑 한 거를 들고 갔어요. 네. 재밌는 거죠. 지금도 힘들어해요. 힘들어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같이 성장하고 있다 느낀다. 정말로 성장하고 있느냐? 제가 월말 평가를 보는데 저희는 이제 보통 아이들이 한 10점 정도 맞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평균 아이들이 10점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월말 평가를 내주는데 처음에 6점을 받더라고요. 뭐 난이도를 좀 실패했는지. 그런데 걔네들이 한 달이 지나니까 10점을 받고 새로운 애들은 또 4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달이 지나니까 얘네들은 뭐 비슷한데 얘들은 또 올라가고 새로운 애들은 또 그보다 점수 낮고 아직 데이터가 덜 쌓였지만 아무튼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프로세스를 나름대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프로세스 제가 전 과목 향상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시험 프로세스 시험 대비반 같은 것도 하는데 이거 중간고사 결과예요. 예. 얘네도 같은 반입니다. 임해중. 이번에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점수는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얘들은 시험 대비반만 하는 애들인데 70점대 후반, 80점대 후반이었는데 둘이 공동 1등 했어요. 100, 100, 95, 95, 100, 100, 100, 90. 얘 수학 30점 올랐고 얘는 이제 약간 영재인 친구인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엄마 가정기술 이런 걸 왜 공부를 해야 돼? 60점. 얘 영어 네이티브처럼 하거든요. 영어 네이티브처럼 해요. 근데 엄마 문법은 필요 없다는데 문법 왜 해야 돼? 2개씩 틀려와. 뭐 환장하죠 진짜로. 근데 저번에 이제 저랑 멘토링 하고 나서 94.6점, 이번에 96.5점. 이제 상위권 됐죠. 이제 엄마가 이제 그나마 자기 실력이 나오기 시작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암기 과목 20점, 모티베이션 된 거죠. 이제 엄마한테 문법 공부시켜달라고 했대요. 아까운 거지 자기 점수가. 네. 얘는 이번에 90점 넘었습니다. 네, 이번에 얘 수학 점수 46점이었어요. 46점이었는데 많이 올라서 전 아쉽지만 어쨌든 85점. 너무 아쉽지만 그래. 그래도 엄마는 좋아하시면서도 아쉬워하시지만 86점. 더 올랐고 이제 40점 오른 거죠. 40점. 네, 이제 친구도 많이 오르고 있고 어떤 친구도 이번에 저기 압구정에서 오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도 엄마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번에 걔도 한 95점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올해 받았다고 어머니가 막 학원을 소개시켜 주신 분한테 떡을 사주시는 네, 그런 그냥 저는 이런 것들이 된다. 이게 안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근데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아니요 부모님도 약간 미안하신가 봐요. 저한테 말 안 하고 가서 이렇게 테스트 보시는 게. 네, 근데 테스트를 보셨나 봐요. 근데 몇 분이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얘기하시는데 약간 무슨 이실직고하는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그러실 필요 없다 했는데 이분이 이제 아이가 되게 잘하는 아이인데 약간 이제 수학이 약하다 생각했나 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약간 약간 일품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점수를 물어보지 않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경시반은 안 되고 이제 바로 그 밑에 그 분원에서 1등을 했어요. 그 분원 전체에서 1등을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좀 엄마 아빠도 약간 깜짝 놀라신 거죠. 그 다음에 뭐 저한테 이제 얘기하고 가서 경시대 보고 저희 경시대 준비 하나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서 뭐 상 타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부모님도 신기하세요. 집에서 하나도 안 시켰는데. 근데 어떤 분도 이번에 특목고 하는 학원 가서 보냈는데 최상위권 최상상 문제도 다 풀어내더라. 근데 왜 간단한 문제는 틀릴까요? 이제 고민이 있으시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다. 근데 모두가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 그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뭐 세상에 없는 거를 뭐 가져왔습니까? 다 그냥 들으시면 그렇지 그게 맞지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하고 왜 실천하는 사람이 적을까요? 왜 굳이 멀리서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아까 보셨지만 그냥 누가 딱 들어와서 자 다 같이 공부해 조용히 해 문제 풀어 하면 되는 거를 저희는 막 붙어가지고 막 계속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얘 못하니까 다시 갖고 오고 저 갖고 오고 저희는 심지어 개별진도 학원도 아닌데도 막 갖고 오고 더 갖고 얘 문제 다 떨어서 더 주세요 얘는 넌 숙제 이거 해와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손해가 되죠. 왜? 강의실도 더 좁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더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아무래도 더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뭐 돈이 많은가 봐?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시대적 요구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물론 황소나 뭐 다른 시스템이 잘 맞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런데 가면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런데 안 맞는 친구들도 있고요. 거기가 다 맞는 애들이 아니라는 걸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한 정말로 수학을 재밌게 공부하고 싶은 또 부모님이 또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에 대한 좀 철학이 안 맞는 분들을 위한 대안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 좀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하면 저는 앞으로 지방교육을 못 살리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소 이런 시스템은 이제 지방에서 성립이 안 돼요. 네. 대도시, 광역시 정도, 그다음에 천안 뭐 요 정도까지만 성립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요. 포항, 경주 이런 데만 해도 제가 옛날 같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이제 그 엔지니어 공교 출신이기 때문에 많이 지인들이 있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근데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뭐 황소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애들 시스템으로 막 할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좀 퍼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누가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네 거 나중에 누가 카피해가지고 막 그런 거 생기면 어떡하냐. 제가 제발 좀 카피해서 해가라. 제발. 왜? 한국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줘야 나도 좀 먹고 살 것 같으니까 제발 좀 가져가서 내가 다 줄 테니까 가져가서 해라 제발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을 좀 이제 마감된 반도 있고 아닌 반도 있는데 월수반이 있고 이제 4, 5학년이 화목반이 있고 초등학교 6학년 중1, 2반이 이제 월수반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신설하는 거는 이제 화목 2, 3학년, 월수 4, 5학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화목반이 새로 생깁니다. 새로 생겨서 이제 할 거고요. 당연히 진도는 이제 진도랄까요? 약간 저희는 그냥 이렇게 진도를 쭉 빼진 않아요. 저는 제가 교과 학원이라 생각하지만 교과를 배울 때 자 4학년 분수, 5학년 분수, 6학년 분수 이렇게 하지 않고 자 4학년 도형, 5학년 도형, 6학년 도형 이렇게 하지 않고 도형 하는 김에 뒤에까지 쭉 빼고 그다음에 또 하는 김에 앞에 거 가져오기 때문에 딱 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은 조금 더 기본부터 정말 이 아까 말한 진짜 이 곱하기부터 98에 72가 무슨 뜻이냐 이런 것부터 좀 하려는 생각이고 이 친구들도 조금 더 앞에서부터 차분하게 이 친구들 했던 거 조금 더 깊게 반복하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문자화식부터 똑바로 하자 우리 이런 개념으로 시작하려고 이제 반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수업 구성은 저는 이제 글쓰기 명상 하는데 이거는 사실 한 10분 정도 안 돼요. 한 5, 6분 되고 숫자와 논리 퀴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갖다가 계속 이제 연산 연습이죠. 연산 연습 계속 하면서 연산 연습 계속 시켜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면 78 곱하기 9, 넌 어떻게 풀었어? 넌 어떻게 풀었어? 하면 애들이 막 답이 나와요. 저는 78을 10번 곱해서 한 번 뺐어요. 저는 9를 80번 한 다음에 2번을 뺐어요.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많이 하고 두 번째 이제 지난 시간에 못 풀었던 문제 풀어주고 제가 강의 1시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 같이 아까처럼 이제 풀어보는. 근데 문제 풀 시간에 다 주고 다 풀어. 자, 너 풀었으면 가고 늦었으면 남아 이게 아니고 저희는 그 자기 역량에 맞는 문제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를 한 4-5장을 준비해요. 애초에. 난이도별로. 그래서 쉬운 걸 주고 다 풀면 다음 장, 다 풀면 다음 장, 다 풀면 다음 장, 다 풀면 다음 장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4장까지 못 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 오늘 3장밖에 못 풀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그 4장째 못 푸는 애를 앉혀가지고 자 앉아봐야 이거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걔한테는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더 주는 게 낫다. 저는 그런 생각주의이기 때문에 못 풀었으니까 풀어와? 그럼 엄마가 풀겠지. 지가 풀겠어요. 여기서 못 풀어서 갖고 왔는데 그걸 자기가 풀겠어요. 저는 약간 그런 주의긴 합니다. 네, 그런 주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기 다 해요. 다 지금은. 근데 이제 새 2학기가 되면은 이제 기존 반들도 포함해서 요거는 제가 당연히 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도 제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과 같은 비율로 나눠서 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제가 참여하는 비율이 약간 줄 수는 있지만 같이 하되 제 비율은 좀 줄을 거고 여기는 아마 담임 선생님이 조금 진행하실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못 푼 문제 풀어주고 같이 이제 글 써보고 그다음에 퀴즈. 근데 이제 퀴즈를 같이 하진 않을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퀴즈를 조금 같이 풀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숙제로 내주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뭐 어려운 문제 막 풀고 막 반복시키는 거 해봐야 실력 안 늘고 차라리 집에 여기서 빡세게 하고 집에 가서는 이런 정말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는 그런 활동들을 해라. 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별 진도라는 게 있어요. 저희 이제 월수 화목에 아까처럼 수업하고요. 수업을 하고 여기는 이제 같이 문제집을 풀고 진도를 나가는 시간이에요. 이제 엄마나 아이와 같이 이제 상의해서 진도를 나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행과 심화를 이제 같이 뭐 선행, 뭐 심화, 그다음에 기본서 같이 결정해가지고 문제 풀고요. 제가 숙제 내주고 주말간에 열심히 풀어오고 하고 있는데 2시 반에 개설하려고 했는데 약간 토요일날 2시 잡으면 너무 오히려 좀 매니지가 힘들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녁으로 이렇게 뺐습니다. 저도 참여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저 혼자 해서는 커버가 안 되고 여러 선생님이 같이 돌아가면서 계속 저는 이제 아이들 좀 핀포인트로 상담하고 아이들 봐주고 문제풀이 유형이나 이제 그런 조언해 주는 거 좀 주력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의 반이 좀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이제 저는 사실은 주일의 반을 그냥 이렇게 수업하다가 한 학기 정도 이벤트성 수업을 하고 되게 이제 좋은 아이들 시야를 넓혀주는 걸로 하고 자 화이팅 안녕 열심히 하라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후속을 열기로 했고요. 기존에 하던 수업을 다시 근데 조금 더 잘라서 왜냐면 제가 원래 한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2-3번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잘라서 할 걸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잘라서 하기로 했고 수를 가지고 노는 아이 2 원래 하던 거를 다시 또
더 이어서 좀 더 깊게 이제 여기서 아마 재밌게 방정식 풀고 함수 배우고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토요일 날 2시 반을 좀 통합하려고 했는데 좀 정원이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토요일 날 2시 반도 그냥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 반이 되는 거죠. 화요일 날 7시, 토요일 날 2시, 토요일 날 4시.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도형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아이들한테 중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아이들한테 좀 그 피타고라스까지를 좀 연결시켜 주는 네. 피타고라스를 아이들이 막 알아가지고 막 능숙하게 쓰고 막 루트 막 이런 게 아니고 지금부터 너네가 그 가는 과정 닮음, 합동, 삼각형이랑 뭐고 그다음에 평행이랑 뭐 이런 것도 잘 알려줘서 결국은 피타고라스를 써보고 루트가 뭔지 알고 그다음 점과 직선 사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고 신기해하는 그 과정까지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수업이 이제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어떤 분이 오실지 궁금한데 연산 답답한 친구들 많죠. 진짜 보면은 아니 잘하는 애들도 가끔씩 이런 실수를 해요. 갑자기 이제 6x 3제곱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애들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눈치 코치가 없어서. 한국은 약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말하던 애들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애들이 우리 배웠거든요. 애들이 있는 규칙을 쓰는 게 아니라 없는 규칙을 만들어 쓰면서 이제 애들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규칙이 뭘까요?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규칙이 뭐뭐 있을까요? 연산할 때. 별거 없거든요? 분배 법칙, 결합 법칙, 교환 법칙 3개예요. 너가 하는 짓이 이 3개 중에 1개 안 들어가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뭔가 귀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수업을 제대로 해주고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이걸 쭉 연결하면 결국은 지수, 인수분해 이런 것도 하게 된다는 거를 뚫어주는 그런 수업을 좀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토요일 날 오후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엘로컨트 수업이라고 해서 요 분이에요. 수학 괴수. 이제 수학 괴수인데 요분도 이제 자기 슬레드도 있고 열심히 활동하세요. 근데 요분이 하는 수업은 여기가 진도가 좀 많이 나가가지고 저희 원래 레테가 없는데 요 수업은 좀 레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리고 있는 아이들한테 좀 맞춰 들어와야 된다. 근데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건 아니고요. 기본 문제를 주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오느냐. 여기 한 중3 정도까지 그래도 해결한 친구들, 여긴 중2 정도까지 진도가 나간 친구들이 지금 오고 있고 제가 좀 약간 이걸 하다 보니까 좀 기절할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나는데 이제 뭐 초등학교 4학년이 왔어요. 네, 초등학교 4학년 왔는데 자기가 혼자서 공부를 했대요. 거의 학원 다니면서. 근데 이거 되게 쉽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선행을 안 받아요. 안 받는데 학년에 안 맞는 걸 안 받습니다. 낮추는 건 받아들이는데 높은 게 안 받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건 풀 수 있어요. 이건 풀 수 있고 뭐 초등학교 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중학교 3학년 진도까지 다 뺀 친구들은 와서 해봐라.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를 풉니다.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 선행을 빼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알려주고 풀어봐. 자, 문제 해결해봐. 이런 거 하는 거고요. 요건 조금 비슷한 수업인데 약간 낮춰가지고 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되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수학교육의 새로운 장르라고 하지만 뭐 저의 이런 철학들을 이해해주고 계시는 이미 동의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대안을 드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등원 여부와 상관없이 뭐 제가 오늘 사실 막 저는 개인적으로 막 모객하려고 설명을 하는 느낌은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공감해 주시고 좀 많이 이런 분위기가 한국에도 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먼저 받을게요. 네. 저희가 정규 수업은 그냥 8월 4일부터 바로 그냥 할 거고요. 8월 4일부터 개학 정도까지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냥 시간 똑같은데 그때까지는 진도 빼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산이나 저의 이런 좀 생각하는 방식들, 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씩 좀 같이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고 정시로 진도 빼는 거는 8월 중반부터 하려고. 네. 지금 기존에 있는 반을 들어오시면 그냥 들어오시는 건데 새로 시작하는 반은 8월 4일부터 하는데 마감은 좀 있어요. 네, 마감이랑 대기가 있긴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네.
동일하게 되겠죠. 다만 제가 지금 맡을 수 있는 반은 이번 학기까지 아마 맥스일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학기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에 대한 고민 좀 필요한데 어쨌든 다음 학기에도 수업은 당연히 열어야겠죠. 예. 열 겁니다. 근데 형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고 네. 근데 어쨌든 많이 걱정도 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수업 못 만드는 거 아니야, 당신은. 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정규반이 되면 주 3회를 와야 돼요. 근데 주 2회고요. 개별진도 아까 금토는 원래 다니시던 분들은 사실 거의 필수처럼 하셨는데 사실 필수는 아니에요. 이제 아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옵션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좀 멋진 분들은 두 분만 오신 분들도 있어요. 네. 월수만. 네. 문제집은 그냥 알아서 막 풀어서 저한테 검사 정도 받고 이렇게. 네. 아까 예, 손 들어오셨네요. 여기 하려면 입학 테스트를 따로 보는 저 입학 테스트는 하죠. 하는데 전 레벨 테스트 갖고 붙이거나 떨어뜨리진 않아요. 다른 반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엘로컨트 반은 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다른 반은 붙이거나 떨어뜨리지 않고 아예 태도나 상황 때문에 정말 이 친구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좀 따로 상담을 드리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이냐면 못해서가 아니고 뭐 왔는데 엄마한테 빨리 가자 싶어 이런 친구들은 제가 이 친구는 조금 그냥 되게 안 다니고 싶어 보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그냥 나중에 오시 이렇게 한 친구들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철학이에요. 레벨별 수업을 안 하는 게 저는 약간 고집이에요. 왜 고집이냐면 저는 사실 특히 영재 아이들일수록 좀 그런 상황에 노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건 좀 고집입니다. 이건데 왜냐면 영재 아이들 특히 잘하는 아이들이 우리는 못하는 애들하고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누가 유리할까 생각하면은 못하는 애들이 유리하고 잘하는 애들은 손해본다 생각하잖아요. 저는 정반대로 생각해요. 사실은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요. 잘하는 애들은 오히려 잘하는 애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잘하는 애들은 자기는 사실 메타인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자기보다 못하는 애들 보면서 이게 어려운 거구나를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잘 안 혼나잖아 영재 애들 진짜로. 그 다음에 그런 사회화가 특히 그런 프로세스가 전 되게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오히려 영재 아이들이 이게 되게 어려운 거구나. 나한테 간단해 쟤한테 어려운 거구나. 이런 거를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들과 자기가 구분되는 그 과정들을 겪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고집이 좀 있다. 네, 이거를 그렇다고 잘하는 애들이 막 그만두거나 하진 않았어요. 현재까지는. 죄송해요. 물어본 것보다 제가 더 쓸데없이 많은 걸 말씀드렸는데. 네, 남으셨어요? 네. 숙제가 네. 수업이나 주1회반 같은 경우는 숙제 양이 네. 많은 편인지 주일의 반은 사실 저희가 숙제를 내주는데 거의 강제성 있는 숙제를 내주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일의 반은. 왜냐면 주일의 반은 사실 와가지고 여기서 막 뭐 속된 말로 뽕 뽑으려고 오신 분들은 아니고 정말 이런 걸 경험해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숙제를 안 내주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내주긴 내주는데 엄마 아빠랑 예를 들면 소인수분의 1부터 100까지 해보기 이런 숙제를 많이 내주고 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은 좀 달라지겠지만 그런 류의 숙제들 소인수분의 1부터 200까지 해와 이런 거. 그 다음에 어제 숙제는 그거였어요. 엄마와 아빠랑 명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명제 엄마 아빠한테 문장을 얘기해주고 이게 명제인지 아닌지 점검해봐라.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명제 아니야. 아니죠. 이런 거. 아이들 달려주고 해보라고 어제 했었어요. 정규반은 사실 문제풀이를 막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숙제를 내주지 않아요. 근데 2학기부터는 어떻게 내주려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인수분해 해와. 너 이거 수도쿠 무조건 풀어와. 그다음에 너 이거 문장식으로 싹 바꿔와. 이런 숙제들. 문제풀이는 제가 애들을 못 믿어요. 니네가 이걸 집에 가서 똑바로 해올 리가 없는데 여기서 하는 꼴을 보면 니네가 그걸 집에 가서 똑바로 해오겠니? 저는 엄마가 풀어주겠지? 저는 이제 그거를 못 믿고 망칠 수 있다 오히려 생각해서 이제 여기서 문제풀이 많이 시키고 애들은 오히려 집에 가면 이제 그런 집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받을게요. 네. 아이가 학원을 이제 다른 데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피드백 몇 군데를 다니고 피드백이 수업적 감각이 좀 있다고 느끼긴 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해력이 네. 서술 그런 문제를 타블로 문제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 아이가 글을 좀 독학으로 했었으니까 뭐 학원 따로 다니고 그러진 않고 잘 쓰는 편인 것 같거든요. 제 네. 생각은 아니고 네. 주위 말. 근데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진 않은데 사고력 문제 같은 거 이렇게 서술형 문제 그런 거 풀 때 네. 항상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100% 이해를 못하는 것 같진 않지만 네. 약간 그런
네. 저는 CMS를 다닐 적이 있었는데 그냥 레테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낮진 않게 나왔어요 시험 결과. 근데 막상 갔는데 이제 제가 네. 그전에도 어렸을 때도 이렇게 사고 문제 사실 한 적 없긴 했는데 거기 갔는데 얘가 그 멘붕이 왔던 거거든요. 문제를 안 풀려요?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좋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1년 반 동안 네이버 블로그에 혼자 역사 소설 막 쓰고 그랬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네. 그런 건 어떻게 제가 이런 건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말씀이신데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1시간에 30km를 가는 자동차가 있는데 3시간 가. 자, 몇 킬로미터 가니? 90km. 틀린 애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시속 A의 속도로 B 시간만큼 갔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갑자기 A 더하기 B를 했다가 A 곱하기 B 했다 막 이러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정말 그래요. 근데 그게 되게 직관적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수학의 언어가 자기 언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자, 이 예를 몇 번 들었는데 저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전 좀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게 왜 기도할 때 말투들이 다 왜 그래? 저는 약간 이 생각을 아니 갑자기 멀쩡하게 안녕하세요 그래 왔어 이러던 분이 갑자기 교회가 기도를 하면은 뭐 하옵시고 막 이런 말을 써요 갑자기 뭐 그다음에 뭐 하옵시고 감사하며 뭐 하옵나이다 이런 말 쓰면서 막 말투도 갑자기 감사합니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언젠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애들이 수학에서의 이거하고요 한국말하고 일상에서의 언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야 잘 들어봐. 야 애들 뭐 원가 정가 이런 문제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야 너 2만 원짜리 물건 사려고 그러는데 15% 할인했대 얼마야? 17,000원. 딱 알아. 근데 A1을 B% 할인하면 몇 퍼센트인지 왜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감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감각을 맞춰주는 훈련이 아까 말씀드렸던 식을 문자로 바꾸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영어를 언어를 되게 좋아해서 그 중학교 때 그 대학교 때 외국에서 온 친구들 네이티브 스피커인 애들한테 나 영어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뻔뻔했죠. 걔들도 막 밖에서 돈 받고 가야 할 텐데. 근데 제가 한강을 기억이 나죠. 아직 걸어가면서 이렇게 딱 하면서 애한테 나 영어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뭐 오빠 이렇게 이 문법 이게 아니고 저기 한강 다리 보면서 describe that 딱 그러더라고요. 저거 디스크라이브 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디스크라이브 해보겠다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내가 다니면서 다리를 영어로 묘사가 아니고 디스크라이브 해보면 달라지겠죠. 근데 그런 감각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했을 때의 느낌하고 여기에서 문장이 갑자기 애들한테 굉장히 다르다. 소금물도 그게 뭐라고. 갑자기 아시죠? 소금물 아예 그 교육 과정에서 그냥 문제에서 빼버린 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이제 재료공학자니까 그 농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감각들을 길러주는 거는 이 문해력하고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거야말로 생활 속에서 정말 수를 다뤄야 돼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뒤에 계신 분 제가. 맞아. 그 주1회반 수업은 정규반 수업이랑 같은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긴 한데요. 저는 정규반 수업은 아무래도 조금 느리죠. 왜냐면은 이게 차근차근 짚을 거 짚고 문제 풀면서 가니까. 근데 그 주1회반 수업의 목적은 여기만 하면 끝나요. 이건 아니고요.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이들의 사고를 구조화 시켜주겠다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도 약간 걱정하실 때가 있어요. 애가 막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것 같다. 근데 사실 저는 애들한테 학년도 좀 섞여 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뭐 루트 문제를 막 기가 막히게 풀고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자유롭게 약간 다룰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규반보다 조금 더 진도가 이 앞과 뒤를 좀 더 빠르게 나가고 조금 더 뭔가 핵심 위주로 나간다. 하지만 내용은 뭐 제가 말하는 톤이나 가르치는 내용은 비슷하겠지만 어쨌든 그 목적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 앞에서 받은 건데요. 네. 이게 한 번 수업하는 분량 네. 이거예요? 네. 그게 1회차 수업이었어요. 1회차 수업. 예, 그게. 네. 1회차 수업이었고요. 뭐 저희도 나름대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어쨌든 1회차 수업을 한번 좀 로우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1회차 수업에 좀 자료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좀 교재로 만들려고 하는데 저도 고민이 많아요. 교재로 딱 드리면 저희는 이제 막 수학 퀴즈 막 이런 거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재로 딱 드리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퀴즈만 쫙 풀어 오겠죠. 퀴즈 풀 때는 할 거 없다 그러고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막 교재도 분리하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강 수업은 여기 나와 있는 정규랑 주일에만 이런 것들 말고 따로 또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네, 아직 공지를 안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 중학교 이것도 니즈가 있어서 좀 하는 건데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건데 중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요. 초6부터 중1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기하하고 예, 기하를 하려고 해요. 기하하고요. 여기다 써볼게요. 기하 수업하고요. 그다음에 연산, 아까 말씀드렸던 연산에 대한 특강인데 8번밖에 못해요. 여름방학이 짧아서 딱 8번 기하랑 연산에 대해서 뭔가 좀 특히 연산 좀 고생하는 아이들, 감은 안 잡힌 아이들, 그런 아이들 좀 뭔가 이렇게 계기를 만들어주겠다. 그다음 기하도 정말 안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야, 여기 닮으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또 아니면 좀 앞에 거 미리 한번 보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관점을 심어주는 특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도를 빼는 거 아니에요. 네, 중학교 아이들. 네. 정규반은 네. 초등학교 1학년은 못 들어가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초 1학년이 아니라 아이들은 이런 수업을 지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럼 지금 뭘 하는 수업을 어떻게 네. 하는 게 좀 주일 수업을 바로 시작을 못한다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개괄을 하는 그 작업 있잖아요. 근데 물론 부모님들이 앉혀가지고 연상 뭐 같이 훈련시키시고 해가지고 재밌게 하고 하면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뭘 하셨으면 좋겠냐면 제가 엄마 아빠가 아이들하고 이런 너 나중에 뭐 배우는 줄 알아? 너 나중에 뭐 배우는 줄 알아? 이런 작업들을 좀 하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애들한테 제가 그 페르미 추정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는데 문제집 풀어서 잘 풀고 잘 따라오면 하면 돼요. 뭐 그거 좋죠. 근데 안 따라오니까 이제 이게 좀 힘들고 어려워서 문제 시는 건데 저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화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애들하고 수학 얘기하려고 산책도 해요. 일부러. 그러니까 뭐냐면 앉아서 하는 것보다 돌아다니면서 한다 이거죠. 야, 지금부터 봐봐. 그 뭐 예를 들면은 야, 너 현우야, 너 아빠랑 제주도 여행 가잖아. 우리 돈 얼마나 들겠니?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요, 진짜로. 그럼 애가 물어보겠죠? 제주도 비행기 값은 얼마야?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 수집할 거예요. 비행기 값은 얼마야? 뭐 호텔은 공짜야? 야, 공짜가 어딨어? 뭐 이런 거. 밥값은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지금 이마트 갈 건데 2만 원 있거든. 뭐뭐 사면 좋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활동들을 저는 문제집 푸는 것보다 그런 활동들 해주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곱하기 나누기 계산하는 거 말고요. 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게 이런 것들 계속 시켜주시는 거.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10개를 5명한테 나눴어. 그러면 몇 곱하기 몇이 뭐 이게 식으로 바꾸면 뭐게 이런 활동들 계속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어렵죠. 네, 더 어려워요. 근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는 저기 뭐 진짜 DM이나 이런 거 물어보시면은 제가 뭐 같이 좀 팁을 드릴게요. 아이 상황도 좀 들어보고. 네. 네. 죄송해요. 네. 그런데 저는 들을 수 있게 할 건데 아이들이 그걸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이미 그 수업을 이미 많이 들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제가 말하면 사실 이제 좀 개떡같이 얘기해도 막 찰떡같이 막 알아듣고 해요. 근데 그런 거에 좀 스트레스를 받긴 하거든요, 애들이 보니까. 왜 나만 이렇게 대답 못하고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것만 없으면 저는 그 대신 곱하기는 좀 잘해야 됩니다. 곱하기까지는. 네. 네. 아까 주일에반은 원장님 말고 수학교 선생님이 해주시잖아요. 아니요. 주일에반도 제가 다 하고요. 아니, 엘로컨트 수업만. 네네. 그거 말하는 그 엘러컨트 수업을 원장님께서 나중에 차후에 개설할 생각은 그 컨텐츠. 사실 저는 요게 아까 이제 이게 좀 잘하는 아이들을 위한 것처럼 좀 되고 있는데 약간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 사실 요거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컨셉의 수업인데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낮은 단계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 여기다가 좀 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엘러컨트 반에 5점반, 6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레벨 테스트 볼 때
오전반 중3까지고 오후반 중2까지인가요? 다 같이 드려요. 그래서 중3, 예, 똑같이 중3 거, 중2 거 다 드려서 중3 거까지 80점이 나오면 여기 들어가고 중2 거까지 80점이 나오면 여기 들어가고. 그게 네. 다 객관식인가요? 서술형인가요? 서술형 거의 다 서술형입니다. 예. 서술형. 네, 다 서술형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객관식 문제를 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레벨 테스트 아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레벨 테스트 이런 거예요. 누구 예습도 하고 오시더라고 이제 뭐 78 곱하기 2학년 예를 78 곱하기 9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 10가지 써라 이런 문제 돼요. 10가지 써라. 쓸 수 있는 만큼 써라. 예, 그다음에 1, 2, 3이라는 어떤 1, 2, 5, 1, 2, 3, 1, 2, 4, 1, 2, 5 이렇게 해놨어요. 1, 3, 5, 1, 3, 4, 1, 2, 5 이렇게 써놓고 자 다음에 뭐가 오겠니? 한번 아무 수나 써보고 규칙 얘기해봐 이런 것들을 문제 돼요. 그리고 옆에서 저희가 관찰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관찰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플러스 과정은 그러면은 한 과정 끝날 때 기간이 얼마나 돼요? 한 학기죠. 네. 한 학기씩. 네. 학교 한 학기를 생각하면 네. 1년에 저희가 2반 정도 운영하니까요. 근데 이제 겨울방학 때는 약간 조금 좀 별도로 운영할 생각이지만 뭐 다니던 친구는 다니더라도 어쨌든 네, 2학기. 1년에 2학기. 네. 아까 내신 대비반 친구들 네. 보여주신 성적표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내신 대비반은 따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여태까지 제가 좀 했거든요. 솔직히 좀 이제 한번 보여드리기도 좀 있고 봐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처럼 솔직히 챙길 여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오겠다는 친구들은 좀 있어요. 기간은 뭐 어떻게? 지금까지는 시험 기간 한 달. 네. 주말에 와서 한 4시간씩 와서 공부하다가 불러서 이제 그런 걸 제가 계속 요구하는 거죠. 이제 구조화 시키고 이제 국사 같은 거 물어볼 때 자 단원 제목부터 읊어봐. 제가 이제 물어보고 이런 것들 좀 했고요. 다른 과목도 막 가르쳐 주진 않지만 근데 과학은 제가 다 알려줄 수 있고요. 제가 뭐 감히 뭐 영어랑 국어를 알려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공부 방법들을 모든 과목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시험 계획도 진짜 못 세우거든요. 요즘에 잘.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관리해주고 같이 세워보고 체크해주고 그 관례식으로 너가 이제 시험이니까 어떤 교재로 네가 뭘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학도 저희가 봐줄 수 있는 건 봐줘요. 봐주기도 하고 모르는 거 봐줘요. 추천해 주시고 이것도 그런 걸 다 상담하면서 하죠. 네. 그런데 이 수업의 포인트는 뭐냐면 구조화를 시켜라죠. 구조화 좋죠. 근데 제가 구조화 강의를 하면 애들이 집에 가서 구조화를 잘 해올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앞에 붙잡아 놓고 자 조선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건 왜 벌어졌어? 그게 무슨 영향을 미쳤어?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 지금 조선 쫙 읊어봐. 조선 후기 어떻게 됐어? 자 왕권이 악화됐어. 그 다음에 그래서 세도 정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붕당 정치, 탕평채, 세도 정치 맞지? 자 각각에서 중요한 일을 읊어봐. 이런 식으로 구조화하는 거를 약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식으로 좀 해보고 있어요.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평소에 정규반에서 하던 내용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른가요? 수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요, 이 반에서는. 네. 근데 만약 그 친구가 수학 좀 도와주세요라고 저한테 오면은 공부하다가 도와주죠. 예. 그 대신에 이제 더 좋은 건 수학은 다른 데 다 공부해오고 여기서는 이제 같이 다른 것들 구조화하고 수학도 구조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여기 너가 이 문제에서 이번 시험 기간에서 너한테 나올 유형이 뭐뭐뭐 있어. 읊어봐. 자, 그 문제에서 네가 잘 틀리는 게 뭐야.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도와줘요. 네. 시험 기간에 하는 거는 사실 평소 공부랑 달라야죠. 네. 근데 저희가 수학 수업을 붙잡고 막 강의해 주거나 하진 않아요. 지금 이런 구조화 시켜주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평소에 수학 그 했던 내용을 같은 거 아닌가요? 같은 학년이? 같은 학년이요? 네. 그 걔 시험 범위를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3 친구는 평소에 그 네이티브가? 이 친구는 대비반만 왔어요. 심지어. 예. 이 친구 심지어 대비반만 왔어요. 시험 대비반만. 예. 지금까지는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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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예, 선생님. 연립방정식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데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풀어라. 네. 하시잖아요. 네.
아이들이 뭐 깽깽대고 푼 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주실지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아까 문제 푸는 시간은 결국은 거의 저희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맞았으면 다행이고 못 맞았으면 저희가 힌트 주고 계속 끌고 가거든요. 그럼 옆에서 계속 같이 토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풀 거니 이거? 이거 풀 거니?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기본 툴은 알려주죠. 결국은 X만 남겨놔야 되는데 결국 X, Y 다 있으니까 힘들잖아. 아 X라는 문제. X 네모 세모로 하죠. 초등학생들. 네모 세모 세모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세모 어떻게 없앨 거야? 아이디어 내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테스트 방식이 블로그에 보면은 문제지를 파일로 주시고 그걸 아이가 풀어서 그거를 뭐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까는 이제 문제 푸는 모습도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레벨 테스트는 사실 오셔서 하시면 더 좋고요. 집에서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내드려요. 근데 이제 오셔서 오시는 분들 저희가 컨설팅이 사실 좀 따로 있거든요.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옆에 붙어가지고 막 그거 해가지고 같이 1시간 동안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 옆에 오시면 저희가 푸는 거 옆에서 보고 옆에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 보고 이렇게 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오셔가지고 제가 옆에서 볼 때 하시면 더 좋다고 간단하게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집에서 난 좀 멀다, 번거롭다 그러면 집에서 하시는 것도 하실 수 있고요. 와서 하는 건 컨설팅 신청하고 약속을 잡고 컨설팅은 제가 지금 막 모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따로 별도로 데스크랑 상의하셔가지고 약속 잡고 그냥 주로 주말인데 주말에 오시면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렌테만 볼 수 있나요? 네. 근데 레테만 봐서는 사실 의미가 좀 없는 게 저희가 막 무슨 채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점에서 점수 드리고 막 무슨 뭐 이렇게 막 어느 유형이 약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는 그거 보고 이 아이가 어떻게 뭘 놓치고 있고 얘가 진짜 글을 잘 쓰고 식을 표현하고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초이도 그런 게 그런 주시는 것들이 많은 네. 초이 사실 저희 초이 문제 이런 거예요. 자, 몇 가지 방법 더 할 거야. 그럼 이거 몇 가지 낼 것 같으세요?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있겠지만 이 익숙한 아이들은 진짜 10가지 내고 가요. 평소에 수를 제 다룬 애들은 48 더하기 33 그러면 2를 빌려주고요. 일단 7 빌려주는 것도 있고 40하고 30 더하고 8 더하고 3 더하고 있고 50하고 40 더한 다음에 빼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 뭐 2를 먼저 더한 다음에 나중에 빼주는 이렇게 10개씩 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 아이들 많이 저희가 좀 체크해보는 거죠. 네. 컨설팅 없이 네, 이제 말씀드릴게요. 글을 보면 피드백은 아예 전화하시면 저희가 약간 저희 유터리 있게 물어보시면 사실 전화해서 이런 거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무래도 컨설팅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요청하시면 간단하게 이런 거 같아요 이 정도 물어보시는 거 질문 이 정도 당연히 저희가 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손 드셨는데 제가 아까 그 질문 드렸던 거에 그 연장선 네. 그 질문인데요. 네. 그럼 그 아이가 그 글을 잘 쓰는 거하고 수학적 그 언어와 그거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직관이 부분이 있긴 확실히 한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선생님이 훈련하는 거 생각보다 빨리 있는데 네. 그 아이가 말씀하셨는데 그 일반 그 제가 학원을 다녔던 그 선생님들은 저희 아이가 그 문제를 워낙 아끼고 경험도 네. 측면이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일반 그냥 문제집 같은 거를 좀 많이 풀고 하면은 네. 그분들 말씀처럼 경험들이 네.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좀 네. 늘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그런 훈련 같은 네. 거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요즘은 제가 아마 아이 얘기를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 남아주시면은 제가 좀 더 상의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만약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고 질문 더 있으신 분 남으셔도 됩니다. 근데 가셔야 되는데 조금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꼭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여러 경로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중간반이 플루언트가 네. 진도를 지금 2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4를 끝났을 때 소위 말하는 그 학년 진도가 네. 어디까지 해요? 저는 사실 집중적으로 다루는 건 한 중1까지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3 내용까지 다 다룰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예. 한 번씩은 보면. 지금도 이미 뭐 피타고라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는 건 중2까지는 중1까지는 다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프런트를 끝냈을 때 네. 브레이브까지는 끝냈을 때 중2까지만 다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연속으로 해서 그 네이티브까지 다 들으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고1까지. 예, 고1까지만 끝납니다. 네. 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그래요? 아, 저분이시네. 네. 말씀하시죠.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저는 사실 제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 아직은 학원을 네네네. 전적으로 의존한다기보다 다니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네. 저는 또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여서 사실 조금 반신반의하다가 저희 언니가 책을 읽고 너랑 맞는다 해서 저한테 네네네. 추천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아이 그냥 기존에서 직공부 시작한 거를 좀 줄이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기존에 뭐 그냥 교과 수학하고 심화로 네. 연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병행도 하고 그것도 하고 영어도 사실 영어 학원까지는 다니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아이가 너무 바빠지지 않을까? 저는 학원을 보내시는데 네네네. 물론 이제 보충하시는 건 필요하겠지만 학원을 보내시는데 집에서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그거 좀 이상하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부모님 욕심이 있으셔서 더 시키신다 그러면 제가 그걸 말릴 수는 없죠. 근데 학원을 보내신다는 전제는 저희가 수학은 어쨌든 저희랑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이제 확신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기존에 하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전문가들도 심화 막 얘기하는 네.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겹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화 막 이런 거 기본이요. 뭐 그런 그냥 네. 어쨌든 초등학교 2학년 심화랑 초등학교 2학년 사고력이랑 초등학교 2학년 교과랑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역량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까지 가면 모르겠는데 중학교 한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2학년 심화, 초등학교 2학년 교과, 초등학교 사고력은 사실 저는 막 이렇게 구분해서 이거를 막 뭐 절차대로 밟아가고 하는 중요한 레벨이냐. 알파벳 배우는데 알파벳 심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은 사실 알파벳이랑 단어 간단한 구조 만드는 단어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영어 배울 때 자 1형식 심화, 2형식 심화 안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주의는 아니에요. 근데 다양한 문제를 생각해보고 접근하게 만든 태도와 역량을 길러준다.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말씀 여기에서 정기로 다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하면 안 되죠. 사실 전 제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해야죠. 예, 저는 부족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피타고라스 죄송해요. 네네. 피타고라스 반 언제 개강해요? 그거 8월 중순 8월 23일인가? 네. 그럼 아직 시작 안 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네. 그럼 이런 상담 같은 거는 그럼 네, 언제든지 주세요. 데스크랑. 다니게 되면 선생님하고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화 받을 수 있는 시간이면 전화 잘 받고 연락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그럼 제가 좀 더 얘기를 듣고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분들 좀 말씀 좀 나누고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잘 하고 있나요? 그럼요. 네. 보여드려야 아실 것 같아서.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애가 그때 가서 자기 선생님 수업 하고 싶다고 언제 가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시간이 안 돼서 못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토요일 오후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지금 궁금한 건 지금 거기서는 이제 그 내신을 위한 공부 계속 하니까 아까 말씀 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돼 시간 안에 풀 수 이걸 네. 지금 하고 있고 네네네. 등급을 만드는 거를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날 오면 그거와 다른 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 수업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나쌤 선생님하고 가면 또 뭔가 많이 다를까 봐 나쌤 다를까 봐 뭐 말투와 외모가 다르지 사실 저는 사실 추구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잘과 못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니라 저는 뭔가 깨주고 싶은 거죠. 자꾸 그 형태로 공부하니까. 근데 지금 낮쌤 수업 만약에 오시면은 거기 오전 반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오후. 네, 오후 오전에 오면은 거기 막 진짜 영재외교 준비하는 애들도 많고 그다음에 4학년 애들 많고 막 해가지고 좋은데 더 재밌다. 자기가 좀 자극이 되겠죠. 예. 근데 뭐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내가 제일 잘하는 이럴 수 있긴 한데 근데 오전은 사실 시간도 그쵸, 어렵고요. 그쵸. 오후에 저랑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오후면 선생님이랑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업 말하는 거죠. 예, 제가 하죠. 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쉬운 게 지금 기하거든요. 네네. 중등 기하를 네네. 그 좀 원리를 이해하면서 할 수 네. 있는 그냥 문제풀이 방식. 네네. 그게 그 수업 때 아이가 얻을 수 있는지. 기하도 당연히 하죠. 예, 기하고 저는 제가 기하 약한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조금 더 힌트를 주는 식으로 가는데 이걸 어떻게 대수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기하가 딱 보이면 보내는데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말로 잘 표현해서 이렇게 설계도처럼 옮겨놓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K모는 어떻게 안 하기로 하셨어요? 아니요. 하고 있어요? 언제 할지를 못 정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지금 학원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그 동네는 고1 등급을 어느 정도 안정되게 해놔야 되는 게 지금 네네네. 의대 열풍 때문에 네네, 저희 그렇죠. 아이는 아니지만 의대 열풍 때문에 그걸 너무 중시하는 분위기다 네네. 보니까 그거를 딱 거기 마무리 안 하고 K모 가는 게 좀 힘들어서 네네네. 그거는 차라리 네. 좀 좀 늦춰서 나중- 할까? 네네네. 왜냐하면 공부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라 수상이 네. 아니고 뭐 네. 저는 오면 저랑 만날 수 있죠. 뭐 저야 근데 2시? 아까 2시? 2시요? 아, 몇 2시? 시가 그러셨죠? 6시입니다. 6시. 아 6시에 네네네. 오면 선생님이랑 네네네네. 낮쌤 수업 외에는 제가 다 해요. 그러면 네. 아무 때나 와도 되는 거예요? 아, 그 수업이요? 네. 아니요, 그 따로 수업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8월 말부터 하려고 그래요. 8월 23일에 집시니까. 네. 화이팅 하라고 전해주세요. 네. 아이고, 다, 네. 저희 초등부터 고등 연산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언제까지 하는지 과정이 딱 이거- 정해져 있는 건지에서요. 요거 커리큘럼이 나왔는데 아직 제가 블로그에 못 올렸는데요. 요거 블로그에 올리고 한번 보내드릴게요. 근데 메인은 중학교 1학년까지의 연산, 그 다음에 인수분해 이런 거 좀 물론 인수분해 연습이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도 개념 가지고, 그다음에 지수, 로그 이런 것도 뭐 일단 알아는 둔다. 나중에 이런 게 나와서 이런 걸 잘 하면 나중에 결국은 이게 미적분이 되는구나 라는 경로까지 알려주고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거는 한 중학교 2, 3학년까지. 예, 예. 초6까지 연산은 되어